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을 7년 넘게 이어오다가 남편과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1살 많은 남편과 대학 시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용돈벌이 하던 저를 보고 남편이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죠. 직원 생활하며 3년가량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참 쉬운 게 아니더군요. 직장 생활을 해도 신혼집 구할 돈이 아쉬웠어요. 그 사정을 시어머니께서도 아셨기에 결혼 전 저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신혼집 구하기 힘들지? 대략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대출받아 집 구할 생각이야? 네, 어머니. 전세로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전세값이 만만치 않아서 아무래도 대출 끼고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돈 열심히 모아서 집 마련하기도 전에 전세값 대출도 갚아야 하고 거기다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 돈은 또 어쩌고. 내 생각에는 너희들 미래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빚내서 집 알아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아들 쓰던 방에서 우선 신혼생활하면 될 것 같고 시댁살이 하면서 차츰 돈 모아 분가해라. 갑작스런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해주신 말씀은 감사하지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친정에 알렸습니다. 아빠는 미래를 생각해서 좋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친정엄마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가끔 부딪히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예 시댁에 들어가 산다니. 너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빚내고 살면 살았지 그냥 마음이라도 편히 살아. 둘이 부지런히 벌면 어떻게든 모이는 게 돈이더라. 나도 엄마 말처럼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마음 불편할 것 같긴 해. 그런데 시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틀린 말씀은 아니셔. 미래를 따져보니까 이게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더라고. 오빠하고 더 상의해보고 결정할게. 들어가 살게 돼도 몇 년 바짝 모아서 분가하면 되겠지. 아빠와 결혼해서 한성지라는 친할머니를 모셨던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시며 설득하셨지만 남편과 상의해보니 미래를 위해서 몇 년만 고생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지낼 것을 생각하니 아쉬워지는 건 돈이겠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님과 대학생인 신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제가 노력해서 친해지면 지내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하는 저를 배려하여 살림을 많이 맡기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제가 살림을 떠넘기셨습니다. 아가, 아침에 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만한 반찬이 없더구나. 장 봐서 식구들 먹을 수 있는 반찬 좀 만들어 놓고 청소는 안 하니? 먼지가 쌓인 게 눈이 훤히 보이는데 어쩜 너는 내가 말을 할 때까지 치우지를 않니? 아이고, 일일이 다 말해줘야 하나 이거 원. 어머니,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일도 하니까 다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집안일 나눠서 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밖에서 일하는 하늘 같은 서방을 대놓고 부려먹겠다는 소리냐?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남편 혼자서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어머님, 서로 같이 일하고 있으니 집안일도 공평하게 해야죠. 저 혼자서 다 하기 버거운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남자랑 여자는 같을 수는 없는 거야.
어쩜 이렇게 멀리 안 보고 앞만 보니? 너는 나중에 아이 낳고 집에서 육아할 때 우리 아들은 직장을 다녀야지. 한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벌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너는 아들 내조하면서 가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아들이 너보다 회사 생활을 더 오래 해야 하니 집안일은 네가 맡아야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냐? 아이 낳고 살 정도로 오랜 시간 시댁에 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제법 오랜 시간을 사실 거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니 남편도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겨우 2, 3년 정도 엄마랑 지낸다고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 나중에 아이 낳고 살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던데. 엄마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돈 많이 모으는 게 낫지 안 그래? 아이를 천천히 갖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아이 낳으면 당신이 육아해야 되는데 경력 단절되니까 다시 직장 잡기 어렵잖아. 내가 당신보다 회사 생활 오래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앞으로의 제 미래가 훤히 보이면서 참 아찔하더군요. 최대한 아이를 늦게 갖고 돈을 얼른 모아서 분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어머님 눈 피해서 조금씩 도와준다며 위로해 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요? 저는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아기 갖는 것도 미루며 하루빨리 돈 모아 시댁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일로 신경을 써야 할 게 많아졌고 서툰 솜씨 탓에 시어머니께 잔소리 들으며 하루하루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이 어린 아가씨까지 저를 못살게 굴더군요. 언니, 이거 세탁소에 안 맡기셨어요? 내일 당장 입어야 하는데 다른 옷도 빨래통에 그대로고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댁에 지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던 저는 불만이 있어도 그냥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이 어린 아가씨가 저를 가정부부리듯 말할 때면 어찌나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참다 저도 욱해서 한마디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여기 가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아가씨가 스스로 세탁소에 맡기면 되잖아요. 다 챙겨줘야 하는 애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 집안일 책임지는 건 언니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빠랑 얹혀 살면 당연히 집안일은 언니 몫이죠. 그래서 언니한테 빨리 이야기 꺼낸 건데 언니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됐고요. 이거 빨리 손빨리라도 해놔 주세요. 아가씨, 정말 말을 심하게 하네요. 나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바쁘니까 급하면 아가씨 옷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나이도 어린 게 어찌나 싸가지 없게 말하는지 아무도 없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안 그래도 성질 건드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시어머님은 한술 더 떠 불난 제 마음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너는 신우가 부탁하는 게 그렇게 아니 꼽냐? 이거 손빨래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못한다고 하니? 이까짓 거 금방 후딱 하면 되겠구만. 그리고 내 시누이는 지금 대학생이고 시험 기간이라 바쁘잖니? 안 그래도 잠도 못 자며 공부하느라 안쓰러워 죽겠구만. 어쩜 새언니라는 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찬바람 쌩하게 대하니? 아휴, 됐다. 착한 며느리 얻은 줄 알고 좋아했더구만. 내가 이런 애인 줄은 몰랐다. 며느리 잘못 얻은 내 탓이지. 기껏 자기들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갚으려드네. 어이구, 내 팔자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가씨가 예의 없게 행동하고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본인 딸 편만 들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거 알면 시어머니처럼 제 편 들어주실 텐데 귀하게 키운 딸이 회사 일에 집안일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듯 지내는 거 아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쉬쉬하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가씨와 어머님이 한 번씩 이럴 때마다 꿋꿋하게 버텨오던 제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려 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서럽고 눈물 나더군요. 저는 그런 순간마다 더욱 독하게 마음먹으며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청약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자 시댁 근처에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집 근처에 새 아파트 들어선대. 우리 청약 한번 신청해볼까? 에이, 요즘 청약이 뭐 쉽게 되는 줄 알아? 하늘의 별 따기라더라. 거기다 신축 아파트인데 경쟁률 장난 아닐걸? 에이,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 한번 신청해보자. 혹시 알아?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떡하니 될지. 물론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그래도 믿줘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제 슬슬 분가 준비할 때도 됐잖아.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래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봐. 오랜 시간을 시댁에서 가정부 노릇하며 지낸 저는 정말 악착같이 저축했고 이제 우리 부부는 분가해서 살아도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출이 조금 필요하겠지만요. 괜찮은 곳 빌라를 알아볼까 생각하던 중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희망을 담아 꾸준히 부었던 청약도 혹시 모르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약을 했어요. 내심 기대한 것도 없진 않지만 연습 삼아 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청약에 크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바로 하늘의 별 따기라던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회사에서 혼자 생쇼를 했는지 모릅니다. 모두 축하해줬고 이 기쁜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알려주었죠. 남편도 저와 같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드디어 분가할 수 있어. 그동안 우리 집 장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 이게 난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 않아.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러게, 우리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특히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시집 와서 시댁에 살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서 이사까지 잘 마무리하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아이 가질 생각도 서서히 해야겠네. 뜻밖의 행운으로 청약에 당첨되었고 앞으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끼고 진행하겠지만 그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이도 있으니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알뜰히 살림하면서 임신 계획을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죠.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신 준비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부부에게 어여쁜 공주님도 생기게 되었고요. 아파트가 다 완공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참 빠르게 가지 않더군요. 아이고, 임신했다고 유세냐? 임신은 임신이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해야지. 나 때는 말이다. 임신한 상태로 김장김치 50포기도 담그고 그랬어. 우리 때는 뭐 세탁기나 청소기 좋은 게 있었는 줄 아니? 요즘은 세상 좋아졌지. 기계가 다 알아서 하고 너는 그저 누르면 되는데 뭐가 문제니? 이게 다 게을러서 그래.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꼭 이렇게 내가 잔소리를 해야지만 하니? 거기다 질세라 나이 어린 얄미운 신우까지 가세했습니다. 언니, 내 친구네 새언니는 일도 잘해서 능력도 좋고 집안일도 잘 챙긴다던데 언니는 맨날 엄마 신경 쓰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 때문에 더 늙는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아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지만 곧 지어질 우리 집을 떠올리며 좋게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분가할 때 조금이라도 더 보태려고 막달이 되어도 계속 일을 다니며 억척스럽게 생활했어요. 바쁘다 보니 아이를 위한 좋은 태교 한번 한 적 없네요.
남들은 예쁜 연예인 사진 벽에 붙여놓고 태교한다던데 저는 벽에 이사갈 아파트 사진을 붙여놓고 태교했네요. 그만큼 저는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젊지 않은 나이지만 예정일에 맞춰 아이까지 무사히 낳았고 일을 쉬며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사갈 날이 빠르게 다가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돌연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소개했습니다. 직업이 의사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시더군요. 의사 사위를 놓치기 싫은 시어머니는 무서운 기세로 결혼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가씨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더군요. 어머니는 그 모습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대뜸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뭐하고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지영이 요즘 왜 저러는지 아세요? 그 결혼 날짜 잡을 듯이 굴더니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울기만 하고. 혹시 결혼한다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직 헤어진 건 아닌데 이러다가는 헤어질 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가씨가 왜 남자친구랑 헤어져요? 남자친구분 아가씨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 박서방이 우리 딸 좋아하기는 엄청나게 좋아하지. 그런데 박서방 부모께서 우리 딸을 탐탁치 않은지 우리 집이 박서방네만큼 풍족한 것도 아니고 사돈 맺고 싶은 수준이 아니니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나 봐. 아니, 우리 보고 집 한 채 값만한 혼수를 요구하질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해줄 형편도 아니고 그 정도 혼수면 집 한 채 해주는 거랑 뭐가 다르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 곧 이사갈 아파트 말이다. 그거 지영이 결혼 선물로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니, 그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파트를 왜 아가씨한테 드려요? 물론 너희가 당첨된 아파트인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잖니. 넌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매일 방에 처박혀 울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되니? 그깟 아파트야. 나중에 또 알아보면 되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 나랑 쭉 살아도 되고. 어차피 지영이 시집가고 나면 남는 방 하나 더 생기는데 거기는 아이가 쓰면 되는 거고. 나도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죽으면 이 아파트 너희한테 물려주마.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랑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같아요? 거기다 그 아파트는 앞으로 값이 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요. 제가 미쳤다고 제 아파트를 아가씨한테 줘요? 절대 못 줘요. 그동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꾹 참아가면서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요. 그걸 왜 아가씨가 홀랑 가로채요? 전 싫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죠. 시어머니 본인도 사위가 의사라는 타이틀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계속 반대하며 완강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옆에 앉아서 듣고 있던 남편이 꼴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어머님 말씀에 할 말이 없어? 넌 그만 좀 해라. 가만히 보자 하니까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낡은 아파트라도 뭐가 문제냐?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 싹 뜯어 고치는 거 그거 뭐냐? 그래, 리모델링인가 뭔가 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싹 바꾸면 새로 지은 아파트랑 뭔 차이겠냐? 그리고 우리 지영이가 내가 양보해준 아파트 받고 그냥 입 싹 닫겠니? 잊지 않고 고마워서 분명히 보답할 거다. 그럼 너희도 좋고 우리 지영이도 좋고 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반대만 하는 거라니. 하여간 내가 너랑 한 집에서 오래 살았어도 참 정이 안 간다 했다.
이 정도로 우리랑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너도 가족애를 갖고 양보도 하고 맞춰야지. 어쩜 그렇게 내 생각만 하니 그래. 지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신데요?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이시잖아요. 저요, 그동안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갖은 구박 당하면서 버티고 버텨 마련한 집이에요. 그런 집을 제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제 피눈물로 지은 아파트인데? 당신 그만해. 아무리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난리칠 상황이야? 거기다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모양새가 이게 뭐야 버릇없이. 입 꾹 다물고 듣고만 있던 남편은 제게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난리칠 상황이 아니라니요. 고작 한다는 말이 겨우 저 정도라니. 그동안 시어머니와 아가씨에게 괴롭힘 당할 때 단 한 번도 제 편 들어준 적 없었습니다. 늘 방관만 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말이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니야. 비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기는 해도 손윗 사람으로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거기다 태어난 우리 딸도 당신 혼자 보기 힘들잖아. 엄마가 봐주시면서 도와주면 당신도 좋고. 그렇지. 내가 우리 손녀도 같이 봐주고 얼마나 좋냐? 어쩜 그렇게 본인 생각만 하는지. 좋기는 개뿔. 임신한 며느리를 부려먹었던 시어머니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일만 넘어가면 손녀 봐주며 도와주기는커녕 평소처럼 저를 가정부 부려먹듯 편하게 지나실 게 뻔했습니다.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이 지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아파트였는데 제 동아줄 같은 아파트를 날로 먹으려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거기다 더는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죠.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제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당황한 듯한 남편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소리치더군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이 데리고 어디 가려고? 다 커서 장인 장모님 걱정하시게 친정에 가려는 거냐? 그래. 너 같은 새끼랑 계속 살기도 싫고 이딴 집구석에서 단 한시라도 내 아이랑 있기 싫어서 나가려고 그런다. 내가 그동안 너 같은 놈 만나서 이딴 집구석에 시집와 고생만 하며 산 거 우리 엄마가 알면 속상하실까봐 말 안 했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더 불효 같다, 이 미친놈아. 뭐? 윗사람으로서 양보를 해줘? 네가 뭔데 양보한다 만다야? 네가 잊었나 본데 그 집 내 통장으로 청약 당첨됐어. 모자란 잔금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런 집을 내가 왜 내 동생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내 아파트에 보탠 거 1원도 없어. 그동안 회사 일하면서 가정부처럼 집안일 할 때 너희 엄마 우리한테 생활비라고 받을 거 다 받았잖아? 똑같이 밖에서 일해놓고 혼자 고생하며 살림한 노동값 생각하면 너희 식구들 내 아파트를 넘볼 자격 없어. 조만간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천년만년 낡아빠진 아파트에서 지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아. 전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친정으로 가서 엄마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살아온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속상했습니다. 내 편 한번 되어주지 못한 남편이 뭐가 좋다고 옆에 붙어 살면서 악재같이 분가하려고 노력했는지 제가 참 미련스럽더군요. 그런 제 사정을 다 알게 된 친정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니 앞으로 제가 어찌해야 할지 더 선명해 보이더군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제 아파트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은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아파트라고 해도 아직 소유권 등록 전 단계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잔금을 친정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이혼 서류를 건네줄 겸 시댁에 들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저를 보고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저를 보며 팔짱 낀 상태로 소리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들어와?
네 발로 한 번 나갔으면 들어올 때는 순순히 못 들어오지. 왜?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겁나냐?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하는 소린데 그 아파트 아무리 내 통장으로 당첨된 거라고 해도 부부는 공동재산 아니냐? 그 아파트 반은 우리 아들이 받을 권리 있어. 이참에 잘 됐다. 그 아파트 반값 받아서 우리 지영이 시집 보내고 우리 아들 새장가 보낼 거야. 너 같은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순순히 나가주니 참 고맙지 뭐냐? 그런 소리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주워들으실 거면 좀 제대로 주워들으셔야지 참. 되지도 않은 소리를 주워들으셨네요? 뭐? 이게 정말 끝까지 나랑 해보자는 거야? 해보긴 뭘 해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나 귀 열고 잘 들으세요. 방금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염치없게도 넘보고 있는 그 아파트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동안 제가 이 집구석에서 받은 정신적 학대와 수많은 모욕도 다 소송 걸 수 있다고 하네요. 당신한테는 이혼장 주려고 왔고 어머니한테는 마지막 선물로 소송장 접수 소식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법원에서 봐요. 제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상황 파악 못하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저는 뒤돌아 유유히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데 계단으로 뛰어내려왔는지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여보, 정말 나를 이혼할 작정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조금 심하게 군 거 내가 인정해. 오늘 엄마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새장가 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엄마 말처럼 당신 버릇 고치려고 했던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태어난 우리 딸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이혼하면 앞으로 우리 딸은 아빠 없이 어쩌라고. 걱정 마. 너보다 더 좋은 아빠 만들어주면 되니까. 뭐? 당신 정말 진심이야? 그동안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그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 되어준 적 없었지만 이번 건 내 편 들어줬어야지. 네 발등 내가 찍은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만날 준비나 해. 저는 남편의 손을 시원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연락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딱 한 번만 봐줄 테니 고지 그만 피우고 집으로 들어오라며 계속 연락하셨고요. 저는 그 둘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이혼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에게 피해보상 청구했고요. 그 결과 저는 당연히 제 아파트와 아이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혼당한 남편은 그 충격으로 매일 술을 마셨고 시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주기 힘들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제게 전화로 사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제가 눈 감아드릴 상황이 아니죠.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는걸요. 얄미운 시누이는 당연히 물 건너간 아파트와 혼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의사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쌍하게 보이고 싶으셨는지 본인 입으로 술술 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 아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 무시하고 아파트 소유권 등록을 제 이름으로 하고 친정 부모님 아이와 함께 곧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꿈꿔오던 저의 보금자리를 이제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부모님, 딸과 행복하게 지내보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